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8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산과 당진, 홍성, 천안, 공주 각각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2,570명으로 늘었습니다. 18일 기준 도내 백신 접종률은 84.3%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지역에 수소 충전소 6곳이 올해 안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수소 충전소는 천안과 아산, 당진 등 4개 시군에 위치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보령을 포함해 수소 충전소 10개가 추가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33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가덕도는 28조 원이 든다는데 여기는 기존 공군 비행장을 이용해 509억 원밖에 들지 않는다. 왜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양승조 충남지사가 말했는데요. 양 지사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15개 시군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산 공군 비행장 민항 문제를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 지사는 서산 민항 문제를 생각하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509억 원에 불과한 서산 민항의 경우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지만 28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가능해져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할 수 없다며 도 차원에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겠다. 다른 시군 의장님들도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현희 서산시의장은 본회 국회의원 11명이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여야를 초월해 모두 관심을 두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사님께서 국회의원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산민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른 지역 의장님들께서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서산민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서산민항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입값이 1.32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고 지난해 국토교통부 예타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반영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홍성군이 저소득층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홍성군 배병관 생활보장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보장팀장 배병관입니다. 네, 홍성군이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홍성군은 올해 1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의 홀로서기를 돕는 생활안정사업과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실직과 폐업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해 읍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하여 국민기초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시는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취창업 교육과 일자리 제공, 자활장려금 등 자활사업에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여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방역 소독 등 다양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취업 알선을 통해서 근로 능력 향상과 자활 의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군에서는 자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자활 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성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성읍 오감리 일대에 연면적 1,485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자활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텐데요. 이와 관련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홍성군은 올해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방문이 제한적이어서 적극적인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사례관리 담당자와 읍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급자 책정에도 작년 대비 1월에서 2월 기준 201 가구를 추가로 발굴 지원하여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해서 홍성군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배병관 생활보장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충남도청을 방문해 양승조 지사를 만났습니다. 양 지사는 도가 추진해온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동을 소개하고 오는 9월 개최되는 대백제전 국제행사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소마 총괄공사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대백제전이 열리는 공주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예산군 봉산면 주민들이 새해 첫 수문 자원 모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봉산면 직원과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이장단 협의회 등이 참여해 지난해 버려진 영농 폐기물들을 수거했는데요. 폐비닐과 농약 빈병, 폐지,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200여 톤을 모았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당진 3동 주민자치회의가 어우렁더우렁 텃밭 공동체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이웃 간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 텃밭을 운영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현재 참여자 모집에 앞서 밭에 퇴비를 주는 등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 달 당진 3동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당진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과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임차료 80%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근로자이며 전체 인원의 20%는 6개월 이내 신규 채용 인력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당진시청 경제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산시가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서산시는 자체 배양한 미생물 550톤을 원예와 축산 농가 등에 보급합니다. 유용 미생물은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 토양 환경 개선과 작물 생육 증진, 병해충 예방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